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사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치과에 계시는 분들이 사보험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사보험이 너무 싫어서 사보험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은 환자든 설계사든 혹은 함께 근무하는 원장님에게도 사보험에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보험 업무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좀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환자분이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 질병 질환은 아니었고, 환자분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원장님께서 크랙이 의심이 된다. 크랙 진단도 아니었던 거예요. 크랙이 의심이 된다. 이럴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이 너무 힘이 들고 불편하면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상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보험 관련한 부분을 확인을 하셨겠죠. 근데 파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요청을 합니다. 진단명을 파절로 바꿔달라.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파절 진단금을 받을 때 크랙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 파절로 해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병원에선 얘기를 했겠죠. 크랙이 파절은 아니기 때문에 파절로 진단명을 해드릴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지고 컴플레인이 생기고 뭔가 감정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좀 환자분을 응대해야 되는 그런 뭐 멘트들이나 그런 환경들을 조금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준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환자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파절은 치아가 부러졌을 때예요. 치아 파절. 그럴 때 S코드로 상해 상병명이 나옵니다. 근데 크랙은 뭐예요? 실금이 갔을 때 우리가 보통 크랙입니다, 실금이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아의 실금은요, 어때요? 라이트를 비춰서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할 때 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라이트상에 엄청난 실금들이 많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파절상병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크랙이 미세하게 갔는데 이게 뭔가 입을 윗니 아랫니가 다물릴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이 살짝 벌어진다던가 다물려진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통증을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크랙을 얘기할 때 뭐예요? 크랙이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건 크랙이에요, 실금이 갔어요, 정말 치아를 빼서 이거를 봐서 얘가 이게 크랙이 갔는 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눈으로 확진이 돼서 이게 다 물려져 있는 게 벌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S코드로 나갈 수 있겠죠. 아예 벌어지니까 파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서 뭔가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크랙으로 의심이 돼요 라고 하는 건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보험에서요, 조금 더 이렇게 파고들자면, 정형외과는요, 우리 뼈에 실금이 가거나 했는 거 엑스레이 찍으면 표시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단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골절 진단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치과는요, 정형외과랑 좀 달라요. 그리고 진단금을 주는 그 과정도 조금 다릅니다. 원래 치과가 어떤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골절 진단금도 치아 포함 그리고 치아 미포함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치아가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깨진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파절편이 나온 거, 분리가 된 거, 그거는 파절로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확진이 아닌 의심이다라는 거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치아의 실금은 보장 대상 제외 항목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환자분에게 정확하게 응대를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뭔가 환자분이 보험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게 나와요라는 거에 대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감정적 노동이 좀 덜한데요. 예전에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환자분에게 깨진 조각 가지고 오세요 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파절이라고 적어드릴게요. 혹은 저희는 환자분이 뭔가 깨졌어요, 아니면 어떠한 상해 진료일 것 같을 때 상해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경우는 뭐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이나 포토를 좀 많이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포토를 찍어서 환자분에게 좀 보여드려요. 환자분 파절은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치아의 형태랑 다르게 깨진 흔적이 보여야 된다.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뿌리가 부러진 거, 그래서 그 뿌리 쪽에 선이 그어져 있다든지 그게 표시가 돼야 파절 진단이 인정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 더 이상 환자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사례를 듣고요 안내를 했는데 그 환자분이 보험사에서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금도 파절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사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치료받는 것처럼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보장이 되냐 라고 물어보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일단 고객센터에서는 파절 진단병이 나오지 않으면 골절 진단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치아의 실금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고요. 환자분들은 정말 소수의 환자분이시기는 하지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험사가 된다 그랬어. 보험사가 아니라 설계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설계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순간 보험사로 빙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소수의 환자분이시긴 합니다만, 근데 그 골절 진단비가 사실 10만원, 20만원 일 거란 말이죠. 며칠 전에 저희 병원 환자분도 약간 뭔가 이렇게 치아가 꺼끌꺼끌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거 파절 진단으로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포토를 찍어도 얘는 표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원장님이 아무리 눈 닦고 쳐다봐도 뭔가 깨져 있는 파절 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깨지면 그게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깨져 있는 게 정상적인 형태의 범주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안타깝게도 파절 진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합니다.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지금 저희 병원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단명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상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단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를 발행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알고 계시죠? 보험사기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허위 진단서 발행은 거기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발행을 요구한 자도 발급한 자도.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여러분, 환자의 10만원, 20만원 그 진단금 받게 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자칫하다가는 쇠고랑을 차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어떠한 상황을 작성을 해. 이거는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파절이 아니야, 그냥 크랙이 의심이 돼. 근데 환자가 파절을 해달래. 그래서 이 환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환자가 골절 진단비를 받든 안 받든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그냥 우리 병원에서 엔도를 하고 크라운을 하고, 그리고 크라운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거보다 더 위에 상위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해주지 않아서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더 이상 내원을 하지 않아, 나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소심한 마음에 네 해서, 그거는 고의적으로 진단명을 달리해서 차트에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물론 그 한 건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그 한 건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한 건이 두 건이 되고 세 건이 되고 10건이 되는 건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조금은 안 되는 거, 우리가 약간 유도리 있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의료법 안에서, 아니면 다른 우리가 행정적으로 걸려있는 법들 있잖아요. 보험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민법, 형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넘어서지 않은 범주 안에서 조금 더 환자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 괜찮죠. 그 치과의사 윤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환자의 복리를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법을 위반해서까지도 해주란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어느 범주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실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이 요구를 들어주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환자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줄 때 환자도 안 되는구나를 알아서 포기할 줄 알아요. 근데 그냥 그 한 번, 그냥 눈 한 번 찌끈 감고 한 번 해주지 뭐 하는 그 한 번이, 네, 계속 퍼져서 당연히 해주는 것, 다른 병원에서는 당연히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니까 여기가 이상한 병원, 이렇게 자꾸 치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보험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너무 이렇게까지 와버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범주의 일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감정 소모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보험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업무가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환자분 올까봐 두근두근해요. 그런 케이스가 또 생길까봐 두근두근해요. 병원에 출근할 때 힘들어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보험 서류를 해주는 거, 진단서를 적어주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병원에서 해줘야 되는 그 서류 작성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 진단명이나 아니면 그 어떤 내용들을 환자의 요구에 맞게끔, 그 입맛에 맞게끔 해주는 거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행위를 했다면 그대로 그냥 작성해서 주고, 이게 보험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보험사랑 환자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병원이랑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환자에게 제대로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눌 줄 아셔야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좀 상처받는 일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런 그 약간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 열이 많이 올랐네요.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약간 이런 얘기할 때 조금 더 과격해진다는 거. 아무튼 오늘 하루도 전국 각지에서, 네,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 산꼬미들 힘내시고요. 네, 상처받지 않는 치과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